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저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3번에서 주택의 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게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을 쓸 거냐 건축법을 쓸 거냐, 주택법을 적용을 하느냐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기준이 30개였죠.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준을 30에 가지고 단독주택은 호구요 30호, 공동주택은 세대를 갑니다. 30세대 기준 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인가 아니면 이상인가, 미만이면 일반적인 건축물과 똑같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 받습니다. 건축법 건축허가 받고,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 우선하는 법이 주택법이요. 특별법이 되겠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승낙받는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1번 해서 주택건설사업 시행 절차 해가지고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고 사용한다. 근데 그 순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밑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승인권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암기 좀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30 이상인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단독주택이 되면 기본이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두 번째, 공동주택이면 30세대 이상. 이게 세 번째, 대지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이상. 우리 앞전에 20만 생각납니까? 1년 동안, 앞전 주 연간 단독 20% 이상, 연간 공동 20세대 이상, 연간 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연간 1년 동안 이 규모 이상하면 뭐 한다고요? 국장한테 등록하라겠죠. 등록하면 뭐가 돼요? 등록사업자. 근데 이 등록사업자가 이제 1년이 아니고 한꺼번에 단독을 30%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하면 이제 뭘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0만은 가장 기본이니까 암기하시고, 단독은 30%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50% 이상이다.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블록형 단독주택이나 한옥이면 50% 이상. 블록형 단독주택은 무슨 얘기냐? 블록형 단독주택은 우리가 공공사업 해가지고 블록형 단독주택 이런 얘기요. 여기서 이제 공공사업 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파는 거예요. 자, LH가 토요트 공사가 택지 조성해서 이제 이렇게 도로 만들고 팝니다. 여기를 파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저밀, 중밀, 고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밀이면 단독주택 용지, 중밀부터는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용지를 파는데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 도로 만들어 놓고 자, 이쪽을 갖다 팔 때 이렇게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이게 어떻게 파는 거, 이게 필지죠, 필지. 필지로 판다. 그러면 이 필지고 여기는 필지 안 나는 거 그냥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나로 팔면 하나로 팔면 이거를 산 건설사나 동호인들이 사가지고 필지를 이렇게 나누든 자기 마음대로 나눈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째로 파는다. 이걸 보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으면 블록형 단독주택 이런 얘기. 필지로 팔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묶어서 팔 때 여기서 단독지면 얼마요? 50% 이상.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한옥도 5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숫자 좀 암기해야 됩니다. 단독 30 이상인데 블록형 단독주택은 50 이상, 한옥은 50 이상.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30세대 이상인데 가로 리모델링 파업 그랬죠? 리모델링 파업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 얼마까지? 몇 프로? 15%까지. 기존 세대 15%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대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에서 몇 세대 만다고? 115세대 만다고. 15가구가 늘어나야 이거를 분양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용 쓴다고. 그럼 이걸 했을 때 100세대 리모델링 해가지고 115세대 만든다.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것은 리모델링 허가받아요. 리모델링 허가. 200세대 리모델링 하면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요? 230세대. 자, 늘어난 게 몇 개 늘어났어요? 30 늘어났죠. 이걸 뭐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받아 지금 이런 얘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증가 세대가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원칙이 허가예요. 리모델링 허가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다시 말 바꿔서 사업계획 승인. 예외 이제 또 50이 있습니다. 자, 진입도로가 6m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도서는 뭐냐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인문과정이니까 대충 써놨는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그리고 정비사업에는 정비사업에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50, 30, 50, 50, 30, 50, 50, 만 이렇게 나가야 돼. 단독 30, 블록형 단독 50, 한옥 50, 공동 30, 진입도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 그리고 주거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50 암기 좀 해야 되고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냐 그러면 몇 세대 짓느냐는 따지지 않고 면적이 얼마냐 면적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이거 뭐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10만 미만이다 그러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인데 시를 나누자고요. 대도시 시장, 일반 시장 군수 누굽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자기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이게 10만 이상이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똑같은데 시장 대신에 도지사, 군수 대신에 도지사 이거를 줄여서 뭐라 한다? 시, 도, 대도시 시장이라고 한다. 10만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국장이 한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누가 하면 첫 번째 국가가 하든가 아니면 토유택공사가 했을 때. 두 번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가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지역균형개발 이런 말이 나오면 국장. 국가, 지자체, 공사. 그냥 공사 이러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토지택공사, LH공사하고 지방공사 꼭 두 개 생각하게 돼요. 국가지자체 공사 그러면 공사는 토지택공사, LH공사. 여기서 50%를 초과 출자해가지고 50%를 초과 출자해서 만든 회사 법인 얘도 국장한테 받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4번까지 나와요. 국가하고 토지택공사는 국장이 두 번째 330만 이상 되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국장이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지역균형개발에서 국장이 지정한 지역은 국장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회사도 국장. 그럼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X 처음에 안 나와요. 4번 사업계획 승인데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4번 이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입니다. 분양가격 제한. 먼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라는 사항인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 출제가 잘 되고 먼저 우리가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을 분양한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주택 분양 시험에서는 주택 분양 안 그러고 입주자 모집 그 입주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받습니다. 분양 승인받아요.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받는다.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받는데 이게 복리시설이면 복리시설인 경우 복리시설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단지 내 상가예요. 단지 내 상가. 상가 분양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책이 없으면 시험 잘 나와 이건.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 분양 승인, 분양 승인. 상가 분양,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 근데 단 해가지고 단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공사, 국가지자체 공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공공시행자인 경우는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얘가 분양가 사안제가 묶어가지고 같이 잘 나오니까 얘도 같이 잡아야 돼.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이다.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한다.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한다고? 반복해서 암기. 방법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암기하면은 변형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뻔히 이게 지금 입주자 모집할 때 누구라고요? 시군구 승인, 허가, 신고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국가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받는다. 그건 아니지. 국가는 안 받지.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단순해요. 배운 데서 나오는 부분은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공법은 안 배운 데서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 안 배운 데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22페이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사업주체가 줄 거 봅시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면 2조에 대해 정하는 규정을 산정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인데 1번 공공택지. 즉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써요. 거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서 하냐? 분양가 상한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단독주택은 받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면 공공택지죠.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아니고 공공택지 외택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택지지. 법에서 차라리 민간택지 그러면 쓰겠는데 민간택지에 있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이게 좋아요 나빠요? 중개하는 우리는 나중에 중개해야 되니까 중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손님들이 집을 사러 와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은 마음 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중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집이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중개하는 우리 입장은 좋다, 나쁘다? 좋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경기가 활성화되는가? 부동산 3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2년 전에 연말에 부동산 3법 안 들어봤나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야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부동산 3법에서 제1법 뭡니까? 1법이 뭐였냐 그러면 자 봐요. 갑이, 을이 똑같이 아파트 샀어요. 똑같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24평짜리 아파트 샀다. 얼마에 샀냐? 3억에 샀다. 얼마에 샀냐? 3억에 샀다. 이 시간이 흐르다가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3억에 산 데에서 뭐가 시작된다?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 얘는 재건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는 가격이 시간이 흐르면 10년, 10년치나 타자. 이 시간이 얼마 된 얘는 6억이 됐다. 6억이. 얘는 얼마가 돼? 얘는 9억이 됐다. 9억이. 왜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 더 늘어났냐? 뭐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국가에서 재건축하라고 승낙을 해야 되니까 늘어났다고. 정상적이면 얼마가 상승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3억이 상승해야 되는데 얘는 얼마가 상승했으니까? 6억이 상승했으니까 차이가 얼마 나와요? 차이가 3억이죠. 3억이 뭡니까? 초과이익입니다. 초과이익. 정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초과이익. 초과이익 얼마라고요? 3억에 대해서 얼마를 50%를 세금 내라. 얼마 내라고요? 1억 5천을 갖다 세금 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한다. 우리 같으면 내겠지 안 내겠어요? 네, 못 내죠. 1억 5천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재건축 안 해. 재건축 안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 안 하겠다. 돈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 일법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가 이 법을 1번 당은 없애자. 2번 당은 없애면 안 된다. 없으면 있는 자만 더 부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러면 유예하자. 2년 유예해서 올 연말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재건축 또 초과이익 환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것만 통과되면 살 줄 알았는데 이거 통과돼서 그래서 좀 약간 살아난 듯 했어요. 지금 경기가 좀 살만하다가 이 강남이 너무 물이 일으키니까 강남 재건축할 때 평당 분양가 8천 어떻게 사냐고 그림에 떡이지. 거기가 너무 문제 생기니까 7.13 대책을 발표하니까 국가도 걱정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좀 불이 살아있는 걸 놔야 되는데 확 다 끄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조금 발표했더니 전국이 다 꺼져버렸어요. 지금 불이. 그러니까 지금 또 전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1법이고 2법이 뭐냐 그러면 강남에서 재건축하면 자 내가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다. 최대 몇 개 받을 수 있다? 1개. 그 원칙 최대 몇 개 받을 수 있다?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 그렇게 2개 하는데 문제는 나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10개 줘도 나는 10개 살 능력이 된다고 10개를 주라고. 법에서 최대 몇 개 준다? 2개밖에 안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테 조합원 몇 명이냐? 500명이다. 자, 500세대 된다. 이거 몇 세대 짓는 1300세대 짓는다 합시다. 그러면 조합원은 500명 있는 몇 개 진다고? 1300개. 1300개 지어가지고 얼추 뭐 2개 준 사람 해가지고 예를 들어 900개 가져가자. 400개 남았는데 400개가 전부 다 미부장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돼요? 재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다 더 갖고 싶으면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어쩐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과밀 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주는 거예요. 애초부터. 과밀 안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은 수도권. 쉽게 말해서 강남 재건축 2개만 준다. 미분양이 나오는데 그래도 2개만 준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도 다 주자. 1번 다 주자. 2번 안 돼. 너무 많다고. 다 주자. 안 돼. 5개 주자. 안 돼. 3개 주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3개 나왔어요. 3개. 그래서 두 번째가 과밀 억제권역 안.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몇 개까지 준다? 네, 3주택까지 온 거.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내니까 암기해야 돼 이거. 문제 나오니까 앞서 설명했다고.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없애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야 경기가 좋아져요. 없어야 좋아져요. 자, 없애자. 경기 살리기 위해서. 없애면 안 된다. 서밀려서. 또 항상 둘이 싸우는 게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무슨 차이점이 있냐. 있는 게 없는 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처음에는 다 없애자 그러다가 힘드니까 민간 택지라도 그러면 다는 아니라면 민간 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뜨자 폐지하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뭔가 경기가 살아납니까? 그 말은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하나의 도시. 여기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자 여기는 시가지. 여기는 시가지. 뭐라고요? 주상공. 여기는 뭐고? 비시가지고. 비시가 뭡니까? 녹지. 뭐라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한마디로 논밭산. 여기 뭐라고? 주상공. 자 여기 논밭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여기에다 아파트 평당 얼마에 파냐? 분양가 상한데 평당 1000만을 판다.
땅 가격이 여기보다 얘가 좀 비싸겠죠. 여기는 지금 시가지 안 있으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다시 해가지고 아파트가 평당 1,500만 원에 판다. 땅 가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1,000만 원 들어가겠어요? 1,500 들어가겠어요? 논바산에서 1,000짜리 아파트 싼 거 들어갈까요? 시가지 안에 있는 1,500 들어갈까요? 시가지 안에 1,500. 여기는 땅값이 비싸고 좋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얘도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고 분양가 상한제 얘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걸리니까 자재 가격은 차이가 안 나. 자재 가격은 땅 가격은 차이가 난다고. 땅 가격이 싸니까 얼마라고? 평당 1,000. 땅값이 비싸니까 평당 얼마? 1,500. 이런 상태에서 얘를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풀면 이런 데서 지금 여기는 지금 녹지관리 농림편인 거예요. 이런 데서 대규모 택지가 나오면 이런 데서 소규모가 아니고 아파트 지으면 규모가 큰 거예요. 대규모 택지가 나오면 100% 뭡니까? 얘들은 공공택지요. 공공사업으로 하니까 일반적으로 대규모 택지 일반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택지가 나오면 여기서 대규모 택지가 나오면 여기서 대규모 택지 나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워요. 뭐 하지 않는 이상? 철거하고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택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새로운 택지 나온다고. 그러지 않는 이상 택지가 안 나온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조합이죠, 조합. 재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그럼 민간이지. 이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이 뭐가 된다? 이 땅 공공택지가 아닌 얘는 민간택지를 민간택지인데 시내 중심에서 아파트 짓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1,500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받을 수 있고 2,000 받을 수 있고 얼마 받을 수 있고 3,000 받을 수 있고 산속에서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살래요. 시내에서 2,000 가지고 살래요. 그럼 다른 사람이 2,000 가지고 산다고. 껌껌껌한 산속에서 1,000 받아 살래요. 아니 뭐 화로운 데서 3,000에 살래요. 3,000에 산다니까 사람들이 산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주면은 어쩐다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누가 좋아요? 서민들은 좋아요, 나빠요? 싫지. 그러니까 2번 땅은 싫어한 거예요. 1번 하자고. 서민은 싫어하지만 누가 이기게 돼요? 조합이. 그리고 이것은 분양이 된다고 위치가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절대 위치가 나쁜 데가 아니야. 구시가지 중심이니까 대부분 위치가 좋다고.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고. 일단은 조합원이 좋으니까 사업 추진 잘 된다고. 조합원 부담 줄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건설회사가 이익이 난다고. 건설회사 이익이 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왜 높아지냐? 자재가 좋은 자재 써야 된다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자재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조합원도 이익을 보고 기업이 이익을 보고 기업이 이익을 봐야 이익을 어쩐다? 또 다시 재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려 논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민간택지에다 분양가 상한제 없애자. 민간택지라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게. 여기서는 안 돼. 하자. 안 돼. 하다 결국 어떻게 절충했냐 그러면 다 없앨 수는 없고 민간택지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는데 필요하면 어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해야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가 지정해요? 1번이 지정한 거예요. 1번을 뜨자고 폐지하자고. 국장한테 한마디면 너는 앞으로 어쩐다? 절대 필요성을 느끼면 안 된다. 국장이 필요하면 지정하면 분양가서 되니까 어쩐다고? 내가 너를 갖다 만들어 줬으니까 어쩌라고? 절대 필요성을 느끼지 말라고.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 보려고만 남아있어요. 지금 시험 보려고. 형식적인 얘기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그 2번이 나오는데 2번 공공택지,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그 민간택지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그게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거기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첫 번째 도시형성주택. 두 번째 두 번째 읽을 때는
경제자유교육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교육 줄거에 경제자유교육, 경제자유교육의 건설 공급하는 공동교육에서 경제자유교육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줄거고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분양가격 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2번이 시험 문제 나오면 지문이 너무 길어요. 웬만해서는 안 써요. 2번 웬만해서 안 쓴다고. 짤막한 1번, 3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확 줄여서 뭐라고?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거기까지만.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분양가상에 적용 안 하고. 세 번째, 관광특구 줄거고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총 4개죠, 4개.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네 번째 관광특구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함.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말하는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분양가 그러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건축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택지비 계산 방법은 택지비는 이게 공공택지냐 아니면 민간택지냐. 공공택지, 민간택지.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산이 있네. 산. 자, 공공택지는 LH공사가 나가가지고 공공택지는 99%는 LH가 산을 싹 깎았어요. 산을 딱 깎아서 뭐 만들었다 이제? 택지. 이렇게 택지 만들어서 땅을 갖다 팝니다. 공급합니다. 팔 때 공급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든 간에.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뭐가 있다고? 판 금액이 있다고. 판 금액이 뭐라고? 공급 가격.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추가한다. 쉽게 줄여서 부대비용.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자, 이 산은 현대가 이 산을 갖다가 10년 전에 평당 50만원에 사서 50만원. 10년이 돼서 지금 와서 산 깎아가지고, 자, 여기다 택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파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거예요. 자, 이 땅 가격 얼마입니까? 공급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니까 직접 공급가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뭐로 가냐 그러면 방법이 없다. 감평사가 들어간다. 감평사. 그래서 감정평가서 평가한 감정가 대 감정가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로산한다. 부대비용,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건축비는 택지비는 전국 모든 택지 땅값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공급하는 것도 땅값이 틀려. 공급하는 것도 입힐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비는 전국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땅은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 따르겠지만 건축비는 시멘트 한 포대는 공장에서 생산하죠. 원가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전국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비는 아예 장관이 정해줍니다. 장관이 제곱미터 얼마 해가지고 정해준다. 그게 기본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장관이 정해줍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부대비용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대비용이 어디까지 가서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은 어디까지 가서냐?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나는 공법을 갖다가 실력으로 80 맞추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고 한 2, 3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에서 끝내자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지 말고 아직 여기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나온다 그러면 찍 때 막 찍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콕 찍지 말고 찍는 방법 알려주면 어떻게 찍는가 그 방법을 터득해서 찍어가지고 찍어도 맞춘 것도 맞춘 거 어쨌거나 그래서 객관식 그래도 좋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야 나는 딱점을 할게 딱점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2개 남은 합격 그러지 말고 어쩐다고? 수석했다 수석. 아무도 몰라요 누가 수석인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걸 수석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3번 분양가. 자, 분양가액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 방식, 감정평가 기간, 선정 방법 등 국토부령을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다. 1번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택지죠. 해당 택지에 나왔죠. 공급가액 줄 겁시다. 공급가액. 공급가액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그게 아까 말했던 부대비용이요.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할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관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줄 겁시다.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부대비용입니다. 다만 더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박스 밑에 1번 분양가 구성항목 중 줄 거면 건축비.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줄 겁시다. 기본형 건축비. 가로 있죠?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그게 아까 말했던 부대비용.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 자,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령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밑에 이제 2번. 자, 2번하고 3번이 분양가격 공시인데 이게 옛날 말로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옛날에 대통령하고 건설회사하고 대판 힘거리게 했죠. 원가 공개해라. 하면 안 됩니다. 해라. 대통령은 원가 공개하자. 기업들은 하면 안 된다. 기업 탐망한다. 결국은 원가 공개하는데 뭐만 원가 공개요?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공개합니다. 분양가 공시라. 분양가 공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분양가 공시. 그래서 2번 줄 거 봐요. 사업주체는 줄 거 봐요.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줄 거 봐요. 공공택지 줄 거 놓고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개 다음 각 대에서 체크합시다.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출근되면 읽어볼래요?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박스는 필요가 없고 3번 자, 줄 거 봐요.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택지 거기까지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택지 거기까지 줄 거 놓고 외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했을 경우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그 다음 줄 겁시다.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그리고 줄 끊는 것만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공시가 의무예요. 의무인데 누가 해야 될 거냐. 의무니까 끝맺으면 해야 한다고. 단지 그걸 누가 할 거냐는 얘기야.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택지는 시군구가. 그 다음에 4번은 X 중요하지 않고요. 큰 2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첫 번째 진한 것만 누가? 국장이. 하여튼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게 지금 국장이 주거정책 시임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첫날부터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누가 결정하든 간에 뭔가 결정하려면 공법에서는 누가 결정을 하든 간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 여기서 누가는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요.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결정할 때는 뭐 한다? 심의한다. 그래서 심의는 상식. 심의한다. 지정을 하든 해제를 하든 결정할 때는 심의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래서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박스에 1, 2, 3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암기할 거예요.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전년 이맘때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자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 3개월간 가격 상승률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이맘때 2배 이상, 200%니까 2배죠.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를 초과한다. 그런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된다 이 얘기고. 이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진행할 때 미리 시, 도 의견 듣습니다. 중요히 봐야 돼요. 시, 도지사 의견 듣습니다. 3번. 자, 이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공고, 어디에다가 관보. 공고가 뭐야? 알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했다는 사실을 관보를 통해서 알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한테 통보한다. 시군구, 우리 노원이니까 노원구청장한테 통보해주며 노원구청장이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와요.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 승인 신청 들으면 승인해주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너 모집 공고에 있다 이런 문구를 쓰라. 뭐라고?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그렇게 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국장은 시군구한테 알려주는가?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가 분양 승인을 하니까. 4번 아까 국장이 지정했죠. 국장이 지정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국장이 해제합니다. 지정할 때 심의했으니까 해제할 때도 심의는 필수고. 5번은 의미 없고 6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된 시도 시군구청장이 국장한테 해제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국장한테 해제 요청. 그럼 7번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가 져가지고 40일 내 결과 통보입니다. 40일 내 결과 통보.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역 지정권자 누구냐? 국장, 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투기과열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또는 시도. 약간 달라요. 지정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정 해제 통보에 관한 사항인데 1번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고 2번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하고 심의 거쳐 지정을 합니다. 해제할 때도 똑같은 얘기고 근데 그 1번, 2번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 내용이 국장이 지정을 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심의는 상식이니까 보지도 말고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이 말을 바꾼다고. 자, 시도가 특이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의 의견 듣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라고요? 국장과 협의한다.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하고. 유치하게 의견 정치 협의 이름 말들도 다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잘 보라고.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 그 다음에 4번 지정 해제는 의미 없어요.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지. 누가 해제한다고?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니까 해제도 국장 시도. 자, 5번 해제 요청 및 심의인데 자, 국장이 지정하면 특이과열지구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돼 있고 누구 돼 있다? 시도의사. 국장이 지정을 하면 시도, 시군구가 찾아가서 해제 요청. 시도가 지정하면 시군구 찾아가서 해제 요청. 해제 요청 받은 국장, 시도는 또 뭐 해야 돼요? 심의. 심의에서 며칠 내? 똑같아요. 40일 내 가부를 통보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만 지정했어요? 국장만.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 국장이 지정하니까 누가 찾아가죠? 시도, 시군구 찾아가서 해제 요청하면 40일 내 결과 통보. 똑같다고 여기도.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 시군구 찾아가고 시도가 지정하면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여기도 40일 내 결과 통보. 6번 타당성검토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타당성검토가 없는데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년마다 재검토해서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해제하는 게 맞냐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마다
원래 공법에서 재검토는 5년. 행정계획의 재검토, 무슨 계획,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5년인데 투기과열적 재검토만 유일하게 1년, 다른 데는 다 5년, 얘만 1년.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공급 파트고, 그 다음에 5장 주택 건설 자금입니다. 주택 건설 자금 첫 번째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말고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주택 상환사채는 원래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거냐, 사채에 투자할 거냐. 삼성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사채, 회사채. 주식에 투자한다. 뭘 바라보고? 배당. 사채 투자한다. 뭘 바라보고? 이자. 불확실하지만 배당. 장사가 잘하면 배당이 많이 나온 거요. 못하면 안 나오는 거고. 사채는 장사가 잘 되든가 말든가 확정돼 못 받는다. 이자 받는다. 이자. 근데 여기서 말 주택 상환사채는 이자가 아니고 주택 준다. 주택. 원래 사채는 만기가 되면 원금에다 이자를 줘야 되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만기가 되면 집을 준다고. 집을. 그게 주택 상환사채. 그래서 발행자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록한 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등록사업자는 봐봐요.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면 나중에 뭐 준다고? 집 준다고. 집. 토지공사가 발행해서 믿고 샀더니 토지공사 망하면 어쩌죠? 토지공사 빚이 얼마나 많은가? 하루 이자가 얼마라고요? 100억이 넘 100억이 이자가. 하루 이자가 100억이 넘는다고. 이게 망해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왜요?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망할 일이 없다고. 등록사업자가 누가 등록사업자요? 연간 얼마 이상? 20만 이상하면 국장한테 등록한다. 그자가 등록사업자. 민간 건설회사.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100% 뭐라고? 등록사업자. 망해 안 망해? 망하지. 엄마들 망할 수 있지.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해서 믿고 샀는데 그게 망해보면 어쩌냐고. 어쩌기는 휴지지.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간은 부도날 수 있으니까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보증. 지급 보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의 기술 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가로 안에 말보다도 지급 보증 받아라.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급 보증. 등록사업자는 보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발행승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결정서에서 누구 승인 받습니까? 국장 승인. 공법이 6개 법인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장관은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장. 농지법 가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농지법 그때부터 누구?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사 그러면 우리가 공사.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공사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농지법 가게 되면 농어촌공사. 이 말을 바꾼다고 말을 갖다가. 여기는 아직까지 주택법이니까 국장 승인.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이고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증권에 뭐가 나온다고? 취득자 이름이 나온다고. 기명증권. 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양도하다 걸리면 나중에 배웁니다. 양도하다 적발되면 3년 3천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양도가 안 되는데 4번 명의 변경. 사채를 취득한 자는 아니 양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취득을 하냐고. 그래서 양도는 공법에서 자꾸 얘기해봐. 공법에서 하지마. 양도하라고 하지마. 금지인데 공법상 금지는 절대 금지가 아니고 100% 뭐라고? 상대 금지. 하지마. 단 이러면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금지를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금지가 무슨 금지? 상대 금지. 공법상 금지는 언제나 상대, 절대 금지는 없어요. 하지만 금지죠, 금지. 근데 단 이러면 해도 괜찮아. 이게 있다고. 그래서 양도가 금지되는데 뭐가 있냐? 해외 이주. 어쩔 거예요? 이민 가겠다는데. 건설사가 따라가서 집 지어줍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양도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이 증권이 기명이라고 무기명이라고? 기명이라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내가 증권번호 53번 샀는데 이름은 누구다고? 갑돌이. 누구한테 팔았다고? 을순이 팔았다고. 얘가 사가지고 자기 거라고 권리주장이 되냐고? 안 된다고. 명의가 뭐로 나오니까? 갑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빨리 발행한 회사 가면 회사에 뭐가 있다고? 원부 있다고 원부. 원부에다 증권번호 53번은 누구 거다? 을순이 거다. 이름 쓰고 성명 쓰고 이것도 갑이 아니고 을이다. 이렇게 바꿔놔야만 대항력을 갖는다고. 그게 5번이요. 4번이요. 4번. 사치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명의 변경해라. 명의 변경 방법은 별것도 없어요. 원부에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성명 쓴다. 5번 주택 상환사채 효력입니다. 주택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보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놨죠. 니 그럴 줄 알고 어쩐다? 보증 받았다.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 기관이 책임을 지니까 전혀 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상법을 따르라 이 얘기고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넘지 마라.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3년. 7번 양도 중도에 안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해외 이주 그런 경우 된다고. 거기까지가 주택법이었고요. 넘기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잠시 쉬고 주택법 문제 풀고 그리고 농지법 합시다.